오늘 내용은 비디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디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동영상, 즉 영상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 움직이는 영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위 비디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디오는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HTML5 이전에는 별도의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플래시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했다 같은 컨셉이고요. 그래서 HTML5를 만들면서 우리가 비디오 엘리먼트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만들고요. 그 비디오 엘리먼트 요소는 웹에서 동영상을 실행하기 위한 표준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HTML5에서 가능한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동영상, 비디오에 관련된 파일 형식이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MP4, 오그는 오디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웹M,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HTML5에서 비디오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표준을 구현하는 웹 브라우저가 해당 표준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업적 이유로 무게가 그 개발 소스의 기능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소스 코드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소스 코드가 많이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해당 브라우저를 로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등등 이런 그 반대급부라고 얘기하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회사들이 그 HTML5에 있는 모든 표준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브라우저별로 특색이 있도록 경쟁 상품이니까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HTML5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필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비디오에 해당되는 이 파일 포맷도 모든 브라우저가 또 버전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 MP4 같은 경우에는 MP3처럼 오디오의 MP3처럼 많은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4를 쓰면 큰 문제가 없겠죠.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강의 내용도 MP4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저장 방식이. 예. 자, 다음은 기본 형식입니다. 비디오의 기본 형식은 오디오와 유사합니다. 옆에 컨트롤, 그러니까 불 속성을 쓸 수도 있고요. 오토플레이는 불 속성을 쓴 거죠. 자, 이것은 속성값 해서 전체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이게 더 좋겠죠. 하지만 글자 수는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것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에서는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디오로 시작해서 오타입니다. 비디오로 끝나게 되겠죠. 오디오가 아니고 비디오로 끝납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시작해서 비디오로 끝나고요. 중간에 소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처럼. 그 다음에 src는 해서 그 파일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로 무시하시고 요 파일과 요 비디오가 들어가 있는 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 같은 폴더에 있으면 무시하시고 그냥 파일 이름만 쓰셔도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입은 비디오 어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오디오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마임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임 타입 3개를 각각에 적어 놨고요. 혹시 브라우저가 이 3개를 다 지원하지 않더라, 실행할 때는 첫 번째로 지원하는 그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오그 파일을 지원한다, 브라우저가. 그러면 첫 번째 걸 실행하고 끝내는 거죠. 오그는 지원하지 않고 MP4만 지원한다, 그러면 두 번째 MP4를 지원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나타낼 겁니다. 브라우저에서 오그, MP4, 웹M, 비디오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멘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코멘트를 인쇄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그 파일 형식과 우리가 마임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비디오의 엘리먼트, 그 다음에 속성하고 속성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비디오, 동영상 등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동영상 콘텐츠를 정의하는 건데, 오디오처럼 이 3가지 파일이 있는 경우에 전부 다 실행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가능한 것만 한 번만 실행을 하고 끝을 냅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비디오가 있고요. 컨트롤스는 컨트롤스, 오디오와 유사한데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 화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플레이는 오토 플레이, 자동 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레로드는 오토, 이건 안 써줘도 원래 오토였을 텐데요. 이제 부득 써준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소스하고 소스 위치죠.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타입은 마임 타입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다 지원을 하니까요. HTML5는 하지만 브라우저별로 지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예외 사항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로 보시면 MP4는 대부분의 브라우저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MP4를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뜨겠죠. 뭐 비디오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라우저 종류가 많습니다. 브라우저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지금 메이저로 주로 쓰이는 거가 몇 개 있는 것 뿐이지, 기업체에서 쓰는 것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원하지 않을 때 나타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디오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속성과 속성값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 플레이입니다. 오토 플레이 속성은 말 그대로 오토, 자동, 플레이, 실행,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오토 플레이라고 가져가면 비디오 파일이 준비되면 자동으로 실행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동 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트롤스입니다. 조정 화면이라고 그랬죠. 오디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스라고 한 소성값을 갖게 되면 플레이, 뭐 실행하는 거죠. 포즈 잠깐 멈춤, 스탑 완전 멈춤이죠. 이런 버튼 등을 제공하는 비디오 조정 화면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루프는 루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반복, 동영상을 무한 반복을 틀게 되면 유선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을 많이 소비하겠죠. 자, 뮤티드 똑같이 이것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 프레로드, 미리 로딩 할 거냐, 뭐 이런 뜻입니다. 웹페이지가 로딩 할 때 동영상도 비디오 파일도 같이 로딩 할 거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 원래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 기본 값은 비디오 파일도 즉시 다운로드를 한다. 웹페이지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자, 메타데이터. 오디오에서도 유사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디오의 크기 등 비디오 파일을 설명하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만 우선적으로 다운로드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넌 아예 로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 뭐 그 실내 환경에서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쓴다. 그러면 뭐 오토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비용이 별도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뭐 LTE를 쓴다. 그러면 로딩을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클릭을 해서 진짜로 볼 건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환경, 즉 LTE 환경 같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넌을 써야 되는 거가 맞겠죠. 자, 중간에 src는 URL도 쓸 수 있다. 오디오와 유사합니다. 요 부분에 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별도로 소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소스라는 걸 사용하겠다.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디오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이건 뭐냐면 재생을 하는 동안에 혹시 동영상,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그 용량 문제로 네트워크가 좀 느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나타내는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그림이 있다 그러면 뭐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포스터 이미지, 그 이미지에 그 UR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트는 높이죠, 높이. 위드스는 너비입니다, 너비. 폭 옆으로. 하이트는 위로. H 보시면 H가 좀 길죠. 그래서 위로입니다, 위로. W 보면 옆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하이트는 높이, 위드스는 너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비디오 재생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화면에 그 비디오의 크기를 얼마로 가져갈 거냐, 이걸 좀 정의 내는 겁니다. 그때는 픽셀을 많이 쓰고요. 픽셀 또는 퍼센트도 많이 씁니다. 화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디오의 높이와 너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스에 관련된 겁니다. 자, 오디오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사용했었죠. 소스. 비디오에도 동일합니다. 자, 요 세 개를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traffic.mp4, traffic.org, traffic.webm 이겁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이제 요 있는 파일과 동일 디렉토리에 있다. 그러면 소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브라우저가 첫 번째로 만족하는 파일을 실행을 할 겁니다. 주로 mp4 많이 하니까요. mp4 써주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비디오 mp4고요. 이건 마임 타입입니다. 이 아래쪽에 바로 나오죠. 오디오 설명했고요. 비디오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이 소스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방금 학습한 내용을 비디오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장하고 사용할 그 파일의 이름은 basic-video.html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 설명을 하면 HTML을 시작해서요. 헤드 여기까지 끝나고요. 뭐 메타, 그 다음에 타이틀 이 부분은 예전과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우리가 비디오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비디오라고 써주면 좋겠지요. 자, 바디 부분에 보시면 바디를 시작해서 바디를 끝나고요. 헤더
H4로 한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H4로 또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둘, 그래서 두 개의 뭔가 구분이 되는 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비디오 태그 1, 두 번째 것을 비디오 태그 2,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비디오 태그 1은 320 곱하기 200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트는 320, h가 좀 길죠. 그래서 높이입니다. 위로 길어요. 그 다음에 위드스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비입니다. 200. 그래서 위로 320 픽셀, 옆으로 200 픽셀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이 소스를 한번 실행해 봐라 라고 하는 거가 되고요. 두 번째 예제인 경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 사이즈대로 크기, 위드스, 하이트대로 그대로 한번 화면에 뿌려봐라 그런 뜻입니다. 소스 보시면 traffic.mp4만 써주면 되겠죠. 여기 오타입니다. traffic.org, traffic.webm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traffic.mp4, traffic.org, traffic.webm 이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itHub에 저장하시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320 곱하기 200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거가 원래 사이즈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이니까요. 이 동영상은 pixabay.com이라고 하는 여기도 똑같이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동영상 하이웨이일 거예요. 아마 고속도로 그걸 가져와서 한 겁니다.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네,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해왔죠. basic semantic.html 그래서 2.html까지 했는데 이번에 비디오를 좀 추가할 거기 때문에 3.html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같습니다. 스타일도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시멘틱 3.html의 첫 번째 페이지는 베이직 시멘틱 2.html과 동일하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 시멘틱 3.html의 본격적인 주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바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헤더, nev, 또 섹션 뭐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헤더 부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요 그림도 픽사베이닷컴에서 가져온 겁니다. 넣으시고요. 요 그림과 동일한 위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요 파일과 요 그림이 동일한 디렉토리 폴더에 있다. 그러면 이거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더 부분에 넣었고요. 내 부분에는 이제 링크니까요. 첫 번째로 네이버의 새 윈도우, 사이트 내의 문서 이동, 제 1장 이동, 북마크 이동. 그래서 여기는 ID 값 넣는 거죠. 샵 챕터 1 어딘가 있을 겁니다. ID 값이 그걸 옮기도록. 자,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anchor2.html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트 안에 여러분 사이트 안에 새로운 문서로 이동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추가를 좀 할 겁니다. 네, 베이직 시멘틱 3의 세 번째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섹션으로 시작해서 아마 섹션으로 끝날 겁니다만 그 안에 섹션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anchor2.html 사이트 내 문서인 거죠. 또 다른 문서 이름 작성을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id 값으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여기가 이제 한 페이지를 벗어나게 문장을 길게 쓰면 스크롤 왔다 갔다 자동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 지면상 짧게 썼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내용 다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하나 넣어본 거죠. 여러분이 학습했었던 내용 그대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베이직 시멘틱 3.html의 마지막 화면이 되겠습니다. 섹션 끝나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사이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배너 같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대한 배너 위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없는 경우에는 요 글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똑같은 디렉터리 놓는다 그러면 요거 다 삭제하고 파일 이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앵커를 걸었기 때문에 요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당 사이트로 가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부터 추가를 해서 바디 끝나고 HTML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HTML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름을 anchor2라고 가졌습니다. 아까는 basic semantic 3.html을 썼는데 basic HTML에서 basic semantic 3.html에서 특정 문서를 불렀죠. 그 문서를 불렀을 때 사이트 내 문서를 클릭해서 불렀을 때의 이름이 바로 anchor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원샷 또는 그 원사이트 뭐 이런 용어를 좀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anchor2.html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무엇과 basic semantic 3.html과 동일하게 가져가고 바뀌는 부분 일부만 살짝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 눈을 속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다른 방식을 이용해 테이블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썼는데요. 최근에는 그 인터넷이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 파일 전체를 통으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nchor2는 basic semantic 3.html을 대부분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뭐 이 부분 좀 바꿔주면 좋겠죠. 비디오 부분 좀 바꿔주시고요. 네, 다음은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2의 바디 부분 뭐 동일합니다. 그림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는 여기가 사이트 내 주소로 옮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번에 이제 홈으로 가고 싶다. 우리가 그러면 그 URL 주소인 basic semantic 3.html을 써주게 되면 홈을 눌렀을 때 요 전 파일이죠. 전 파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동일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이디만 이렇게 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림이 바뀌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대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앵커2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터에서 넣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시멘틱 3.html을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말라야 그림이 나오고요. 그 내부 부분에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중에 한번 앵커를 한번 눌려보려고 anchor2.html 링크를 한번 눌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어사이드 그림 나오고요. 아이콘 누르면 링크 가겠죠. 보통 상황에서 비디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앵커2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앵커2를 실행하고요. 히말라야 동일하고요. 마치 화면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쪽 부분이 아까는 앵커2였었는데 이제 홈으로 바뀌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베이직 시멘틱 3.html을 다시 이동을 하겠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의 교통사항에서 관련된 동영상이 나오고요. 이 동영상 크기가 아까보다는 커진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비디오의 마지막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말라야 그림, 메인 부분, 뭐 섹션 부분, 뭐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HTML5의 이제 분석 구조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헤더, 그다음에 클릭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내부, 그다음에 이쪽에 배너 광고처럼 하는 것은 어사이드,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섹션 또는 아티클을 쓸 수 있다고 했죠. 독립적이면 아티클, 주로 섹션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라든지 뭐 그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티클 많이 쓰겠죠. 마지막에 부터 해서 전형적으로 HTML5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